자, 얘들아. 자, 오늘은 학원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 자, 기존하고 조금 또 상황이 다르지? 오랜만에 대성을 와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 대성 한번 오고 싶을 때, 너희들은 없어? 선생님은, 오랜만에 대성 한번 와보니까 또 기분이 그러네. 원래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 쭉 있었는데 없는 상태에서 혼자 또 수업을 하냐니까 우리 만나면 다시 인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지? 자, 오늘은 중복조합이 끝나고 새로운 프린트를 줬었어. 자, 이 프린트 다들 인쇄했을까? 자, 이 프린트 인쇄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가지고 오늘 수업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뭐지? 그래, 맞아. 원순열 배울 거야. 자, 원순열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다들 원순열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대충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경우의 수를 처음에는 잘 배우는 쪽에 있어. 우리의 진도는 경우의 수가 50%, 60%야.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제대로 못하고 확률을 하고 통계를 하면 이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 물론 통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확률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줘.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하냐 못하느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엄청 강조했던 거였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원순열에 대해서만 제대로 배워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순열은 어떤 거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원순열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순열은 자, 이렇게 원에다가 어떠한 것을 배치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착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원순열은 직순열인데 그 직순열 중에서 어떠한 아이를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직순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순열 안에 같은 것이 반복돼. 그래서 같은 것을 제거시켜야 하는 거지. 자, 칠판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잘 보이니?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 직순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직순열을 우리 어떤 걸 직순열이라고 하냐면 A, B, C 이 아이를 배치하세요. 이 3팩 이런 걸 보고 직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원순열은 뭐냐면 이 직순열과 반대되는 개념이야. 자, 이 원순열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걸 원형에다 배치함으로써 같은 아이들이 등장하는 거지. 자, 여기에 A하고 B하고 C가 있었어. 그럼 이 아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이렇게 놨을 때 얘네들은 배치를 시키잖아. 그러면 3팩은 어느 것을 다 다르게 보냐면 이쪽에는 이 A, B, C를 놨을 때 여기에 A, 이쪽에 B, 이쪽에 C 이렇게 쓴 이 아이를 다르게 봐. 3팩은 이 둘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또 어떤 것을 다르다고 보고 있냐면 이것도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직순열이야. A, B, C를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 셋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누구는? 직순열은.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 이 세 개를 같다고 보는 거야.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셋은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원순열의 입장이야. 물론 이 사물을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때에 따라서는 이 세 개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 테이블 안에서 A, B, C의 서로의 위치관계가 변했냐 변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걸 보고 원순열이란대. 주변 사물을 다 따져서 그 아이가 위치관계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안쪽 원 안에서 이 A, B, C와의 관계만 보는 거야.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원순열이 이 셋을 같다고 보게 되는 거지. 왜? 서로 위치관계가 같으니까. 직순열 같은 경우는 이 셋을 다르게 봐서 3팩까지 중에 3팩으로 계산할 때 그 중에 이 셋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한 거야. 누구는? 직순열은. 원순열은 이 세 개가 같은 거니까 실제로 나열했을 때 6개가 어떻게 또 있어? 이렇게 했을 때 A, 그리고 어떻게 돼? C, B,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A, 그리고 어떻게 돼? C, B, 자, 또 어떻게 있을 수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A, 자, 여기 C, B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다르게 보는 게 직순열. 근데 원순열은 아니야, 이 색 같고 이 색은 같아 라고 보는 게 원순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순열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 3패까지 6개 중에서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같더라? 그래, 3개씩 똑같더라. 즉 같은 것의 경우의 수를 발견해서 그걸 직순열에서 나눠주면 실제로 다른 건 두 모양이야. 얘랑 얘만 실제로 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원순열의 시작을 직순열로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 선생님 관점 2가지를 설명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직순열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원순열 관점으로 따졌을 때에는 얘네들이 같더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나?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봐볼게. 자, 이것도 지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을 원 위에서의 순열을 원순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 원순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그렇지. 회전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알겠지? 회전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같은 아이들이 생성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네모, 자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할게. 이 정사각형에 어떤 아이를 이렇게 4명을 앉혀. 그럼 직순열 관점에서는 4팩이었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이 원순열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얘네들 같은 애들 있다라는 거야. 4팩 안에 같은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4팩 안에 어떤 것이 같은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자 얘 봐라,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인데 이렇게 앉아 놓은 거랑 어떤 것이 똑같은지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이 아이를, 자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B가 앉고 여기 C가 앉고 여기 D가 앉으면 어때? 같지 않아? 그래서 원순열은 이 둘을 같게 본 거야. 그럼 이런 같은 애들이 몇 개 있겠냐? 체계적으로 있어. 같은 숫자만큼 있다. 체계적으로 있어.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몇 개가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4개가 있다. 보통 이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변의 개수로 있게 돼. 변의 개수. 변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지? 그래, 변의 개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4개잖아. 그래서 그냥 살쇼 안 쓰나 요즘에? 그래서 이 아이를 4개가 있어서 변의 개수를 가지고 나눠주면 그게 회전을 포함한 다른 경우만 세는 거야. 회전을 포함했을 때는 회전을 포함했다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이 회전을 포함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아이를 마치 돌린 것처럼 본 거잖아. 마치 돌린 것처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 서로가 다 같게 되지 않니? 그래서 이 아이를 회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테이블을 돌리는 건 아니고 테이블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직순열 관점에서는, 즉 바깥의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다 달라. 하지만 이 테이블 안쪽에서 그 아이들의 위치 관계는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려면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아이를 마치 회전시켜서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를 같다고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회전성을 가지고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테이블이 움직이는 건 아니야. 알겠지? 테이블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배치시켰을 때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거다라고 그 테이블 안에서의 상대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4팩에서 4개씩 똑같아. 그래서 서로 다른 거는 실제로 6가지 모양밖에 안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6가지야. 이런 것까지 다 다르다고 보면 24가지인데 이 아이를 다 같다고 보면 6가지만 서로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밭에서 공사하다가 선생님 이렇게 신경 쓰이지 저거? 되게 현장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아? 왠지 이렇게 열악해 보이냐?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자. 알았지? 자, 선생님이 신경 쓰여. 근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직순열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거다? 자, 직순열을 하고 뭐 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개수를 나눠주는 거야. 같은 개수를 나눠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맞아. 이해하겠지? 근데 이 아이가 보통 변의 개수를 따라가더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 관점을 잘 익힌 친구면 어떠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자, 여기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한 번만 더 줄게. 자,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원순열은 실제로 우리한테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헷갈림 때문이야. 이게 원순열은 헷갈림을 갖고 있어. 그 헷갈림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순열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게 돼. 그래서 그 원순열에서는 그 헷갈림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거구나 하고 한 번에 규정 지어 놓을 필요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봐봐. 이게 8개인데 자, 이게 회전이 가능해. 그래서 표현에서는 회전이 가능한 또는 네 변이 다 똑같은 정사각형 테이블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원순열에서는 이게 회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말을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회전이 실제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회전하여 같은 모양은 이런 표현을 써. 같은 모양은 하나로 인정하는 거야. 자, 이런 표현을 쓴다. 회전에서 같은 모양은 하나로 인정하는 거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아, 원순열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런 말이 없으면 함부로 원순열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읽다 보면 아, 얘가 원순열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문제에 써놔. 알았지? 자, 이거 한번 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뭐 할 거다? 사람을 여기다 앉힐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D 이렇게 해서 앉히려고 해. 그러면 우리는 여기 뭐 다 쓰면 힘드니까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7, 8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람을 배치시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 아이를 직순열 관점에서 보면 8팩인데 실제로 이 8팩이 다 다르냐? 아니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똑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이 부분이 1, 자 1, 2, 3, 4, 5, 6, 7, 8 해주면 어떻게 돼? 이 아이가 얘랑 같다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똑같아. 1 옆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 옆에 4가 있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몇 개나 있냐 같은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같은 애들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래서 4가지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4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4분의 8팩 해주면 제대로 된 원순열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자, 좀만 익숙해지면 아주 쉬워져. 이 문제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봐봐. 자, 여기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줄게. 선생님이.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까? 자, 이쪽에 자 삼각형, 이번에 정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해볼게. 자, 정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의자가 3개가 있어.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3개의 의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까? 그럼 총 몇 개냐면 9개야. 자,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한 가지로 셉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소리 들려? 이런 소리? 자꾸 저기서 공상해.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 아이는 9개니까 9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게 몇 개 있다? 이 견해 개수만큼 있게 돼. 그래서 3개씩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못 세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다가 하나의 모습을 써. 1, 2, 3 그리고 4, 5, 6 그리고 어떻게든 7, 8, 9 그래서 하나의 모습을 써.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쓰고 이거랑 같은 모습이 몇 개 있지 라고 해서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금방 실력이 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1, 2, 3 자 4, 5, 6 자 그리고 7, 8, 9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 마찬가지야. 1, 2, 3 자 4, 5, 6 그리고 어떻게 7, 8, 9 그럼 어때? 이거 몇 개 있다? 3개만 있네. 그래서 일일이 써보면 알 수 있다고. 이해되겠지? 어떤 친구한테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아는 거니까 안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가볼게. 자 이런 거 어때? 자 지금 선생님 관점 하나만 설명하고 있었어. 자 여기에 만약에 이런 애가 있었다고 치자. 이것도 정삼각형인데
자, 여기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색깔을 칠하려고 그래. 자, 여기다 색깔 좀 칠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색깔을 칠하는 3팩을 하되 이 아이가 같은 게 몇 개 있나 회전했을 때 3개의 같은 모습이 생긴다는 걸 알면 3분의 3팩 하는 거야. 자, 이 관점이 정말 좋은 관점이야. 자, 한 번만 더 가볼게. 자, 여기에 약간의 변화를 한번 줘보자. 자,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색깔이 총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6개의 색깔을 쓸 수 있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 6개의 색깔을 쓴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뭐가 될 것 같아? 6팩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6팩이에요 라고 쓰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돼? 같은 것의 개수가 몇 개일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어떤 친구는 이 능력이 빨리 발달해. 그래서 같은 것의 개수 3개구나. 3분의 6팩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 3을 잘 모르겠다 하면 실제로 색깔을 한번 써보고 같은 게 몇 개인지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해보면 돼. 알았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게.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3등분씩 해서 자, 이렇게 3등분씩 해가지고 여기다 색깔을 칠해 넣어야지 라고 해서 총 9개 색깔을 칠해 넣는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9팩이다 라고 쓸 수 있어. 9개 색깔이니까 9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어떻게 얘기하면 되지? 같은 게 몇 개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4가지가 같아. 그래서 얘는 4분의 9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어려운 거 아니야. 머릿속에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같은 게 몇 개일까?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모양이 아니면 좀 다른 모양이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없어. 자, 이렇게 없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러면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 자,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회전해서 같은 건 같은 것으로 인정합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다고 치면 어떻게 생각하니? 한 번쯤 생각해 볼래? 자, 지금 시간 좀 줄까? 밖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너무 신경 쓰여. 이거 어떡하지? 저거 창문을 닫을까? 그래, 잠깐만. 요거 생각해봐.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 소리가. 괜히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래서 7팩을 하는데 자, 같은 게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2개의 모양이 있어. 그래서 2분의 7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2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색깔을 칠해봐. 알았지? 이렇게 1, 2, 자 3, 4, 5, 자 6, 7과 같은 애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돼. 이해되겠지? 그러면 또 알 수 있다고. 자, 그림 그리면 알 수 있다고. 알았지? 자, 우리 어떤 거 해볼까?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자, 요 테이블에 사람을 앉히려고 그래. 지금 몇 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 이 8명을 앉히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직순열 관점에서 8팩을 하면 돼. 자, 같은 게 몇 개 있을까 생각해보면 된다. 몇 개 있을 것 같아, 같은 게? 그래, 2개 있어. 그래서 얘는 2분의 8팩이다 라고 쓰면 맞는 거야. 왜 2개예요? 라고 하면 자, 여기 1번 아이, 자,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두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은 애를 여기다 그릴 수가 있어. 그려보면은 자, 1번, 2번, 3번, 4번, 자, 5번, 6번, 7번, 8번이 되니까 같은 상황이 돼. 그게 딱 2가지만 있어. 어때? 좀 이해가 가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어떠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맞다.
이게 직순열 관점으로 원순열을 바라보는 눈을 설명하는 거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아주 많은 곳에 사용이 돼. 그래서 꼭 알았으면 하는 관점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사실상 평면에다가 이렇게 하는 작업을 제일 많이 해. 나중에 가서는 뭐 입체에다가 색을 칠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면에다가 이런 과정을 제일 많이 하고, 원순열은 그 과정 중에서 축소되는 과정이야. 알겠지? 막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축소되는 과정이고, 원순열이 실제로 어려우려면 확률과 같이 결합이 돼야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자, 우리 문제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자, 우리 마저 얘기해 볼게. 자, 우리 원순열에서 이제 직순열 관점으로 봤잖아. 이번에는 어떤 걸로 볼 거냐면, 자, 원순열에 어떤 사람을 고정시키는 관점으로 볼 건데, 즉 기준점 관점으로 볼 거야. 자, 어떤 4개의 그 의자가 있어, 테이블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관점인데, 우리 뭘 볼 거냐면, 자, 여기에 사람이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A, B, C, D가 왔어. 자, 우리 이 사람을 앉힐 때 우리는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를 중시해.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뭘 중시하냐면 결과를 중시하거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과정을 중시하는 애들도 있어. 누가 그러냐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우선순위 이런 아이들이 그래. 그 우선순위가 있는 그 순열 같은 케이스에서는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긴 하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원순열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경우의 숫자들은 결과물이 중요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결과를 세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A, B, C, D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누가 먼저 앉았어?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앉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그래, 앉아져 있는 결과물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A 먼저 앉힐게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A가 먼저 앉을 때 A는 고민하지 않아. 이게 어디 먼저 앉을까?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야. 왜? 모든 자리들이 똑같아서 그래. 선생님 왜 똑같아요? 이 자리는 뒤에 뭐 이렇게 화분이 있고요. 이쪽 뒤에는 뒤에는 뭐 이렇게 TV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자리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외부 환경을 보면 그래.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만 하는 거다? 테이블 안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테이블 안쪽에서는 지금 아무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자리야. 그래서 A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무데나 앉게 돼. 그래서 한 가지가 되는 거고 A가 앉고 나면 그때부터 A의 옆자리, 옆자리, 옆자리 이렇게 해서 자리에 번호가 생겨. A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는 뭐가 생긴다? 그래, 순서가 생기게 돼. 그래서 이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 나머지 자리는 고유 자리가 돼. 그러니까 고유 번호를 갖는 자리가 돼버리니까 걔네들은 뭐를 적용받는다? 직순열을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의 번호는 1번, 이 자리 번호는 2번, 이 자리 번호는 3번. 그래서 1, 2, 3번을 B, C, D에게 나눠주게 되지. 그래서 이 아이는 4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흔히 4-1 팩토리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돼? 자, 이게 기준점 관점이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 방금 전에는 직순열 관점에서 같은 것을 몇 개 가졌는지를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 방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걸 사용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이것을 사용해야 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여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9개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 9개의 색깔을 칠할 때 기준점 관점을 선택하게 되면 약간 불리해.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A라는 색을 먼저 칠하려고 해. 색이 이렇게 9개가 있는데 A라는 색을 먼저 칠하려고 할 때 A라는 색은 자리를 결정하게 돼요. 왜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다른 자리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쌤 이 자리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 자리는 3번 자리와 똑같은 자리로 인정받게 돼. 그러니까 자리가 조금씩 다르잖아. 이 자리가 될까?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할까? 이 자리에 놓인다고 할까? 이 A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되니까 아까와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기준점 관점이 오히려 나빠. 얘네들은 그래서 A가 1번에 놓일 때, A가 2번에 놓일 때, A가 3번에 놓일 때로 풀어야 돼. 그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아까의 그 방법 9팩 나누기 4가 더 편한 거야. 이때는 이래. 알았지? 그래서 상황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좋은 곳에 써야 돼. 선생님 기준점 관점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있어. 기준점 관점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 응용 문제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의 그 문제가 출제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그러면 기준점 관점이 훨씬 유용할 때가 많아져. 이해되겠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방법이 좋을 때가 많지만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게 되면 이 방법을 또 선택을 해야 돼. 자, 하나 보여줄게. 자, 이거 지울게. 자, 얘가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고 가정 한번 해볼까? 자, 어떤 문제를 한번 가정해볼까? 자, 이런 문제를 한번 가정해볼게. 잘 듣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 선생님이 지금 흐트러져가지고 최대한 집중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 자, 여기 보면 내가 예민한 사람인가 봐. 자, 뭐 얘기하려고 했지? 아, 맞아. 맞아. 자,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자, 무슨 공사를 저렇게 하시는 걸까? 자, 얘가 여기는 이 자리들이 전부 다 그건데 막 슈퍼그램조 이렇게 그지? 나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많아. 너 요즘 본 사람 있어? 슈퍼그램조? 이 땅바닥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 밑에서 바닥에서 그 로봇가 나와. 슈퍼그램조. 너무 옛날 사람 같니?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 다 하얀색만 쓰는 게 어떡하지? 자, 내가 노란색 써줄게. 자, 여기는 이 아이가 자 여기는 이게 자리야. 자, 한 자리, 두 자리, 자, 세 자리, 자, 네 자리, 자,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자, 일곱 자리, 여덟 자리, 아홉 자리, 열 자리, 11자리, 12자리 됐다. 여기다 이렇게 12명을 앉힐 거야. 다 정육각형이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12자리를 12명을 앉힐 건데 자, 이 12명을 앉힌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워? 12명을 앉혀야지 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냥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12팩 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6개 있어. 이게 아직 좀 헷갈리잖아. 그럼 천천히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6분의 12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오케이, 괜찮지. 만약에 11명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11명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11명이다. 11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11명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 명을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해. 안 보이는 친구 한 명.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 안 보이는 친구, 뭐 이렇게 동수. 자, 내 눈에만 보이는 그 동수를 데리고 가서 그 빈자리에다가 앉히는 거야. 이 동수는 빈자리에 앉혀서 자, 내가 이렇게 빈 의자를 보고 안녕 동수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치? 나만 보이는 그 동수. 그러니까 그 동수를 앉히면 결과적으로 12명 되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12팩 나누기 6하고 하는 거와 같아. 그러니까 빈자리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 빈자리에 투명 인간을 앉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하지만 10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곤란해. 자, 10명 같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10명을 자리를 앉히려고 하면 빈자리가 2개이기 때문에 투명인간 2를 놓으면 안 돼. 왜냐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선생님 2팩분의 1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약간은 막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더 명쾌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경우에 기준점 관점이 되게 용이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의자 또는 색칠을 칠하려고 준비해 놓은 면, 그 면보다 색칠의 숫자가 적거나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그러면 얘가 편해져. 이런 걸 보고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그 숫자를 적게 해가지고 배치하는 이 경우가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배제됐어. 그래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약간은 미묘한 부분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내면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다? 자리의 숫자보다 또는 면의 숫자보다 사람의 숫자나 또는 색깔의 숫자가 적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유용해져. 아까는 어땠어? 그냥 9개 면이니까 9개 색깔 칠했으면 땡이었지. 하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7개의 색을 칠하거나 8개의 색을 칠할 때에는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다가 사람을 한 명 앉혀. 자, A라는 애가 앉으려고 그래. A는 몇 자리를 앉을 수 있을까? 맞았어. A는 바깥쪽에 앉거나 안쪽에 있거나 그러니까 바깥쪽 6자리 또는 안쪽 6자리 2개만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얘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바깥쪽에 이렇게 앉으면 나머지 자리는 A로부터 첫 번째, A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번호를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A와 4를 잇는 선과 5번 자리와 1번 자리를 잇는 선의 동점 자리를 6번이라고 함께 설명할 수 있게 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 자리는 고유 자리가 되는 거야. 손을 짚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자리는 고유 자리가 돼. 그래서 A만 앉으면 야 A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써놔봐. 그리고 5번과 1번을 잇고 A와 4를 이었을 때 그 교점 자리를 6번이라고 하자. 그럼 6번으로부터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써놓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자리를 번호를 말로만 얘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아이는 고유 자리가 다 생기고 이렇게 고유 자리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곱하기 그냥 자리를 뽑아줘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9명이 남았어. 왜? A는 앉았으니까. 자리는 몇 자리가 됐지? 11자리가 있으니까 11자리에서 9자리를 뽑아서 주기만 하면 돼. 끝이야. 자, 이렇게 명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돌아올게.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자, 이런 거 만약에 8개의 색깔을 칠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자, 중요한 거는 있잖아. 원리야. 기본 원리에 충실한 친구가 흔들림이 없는 건데 원순열을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서 나누기 몇 팩, 뭐 이런 식으로 뭐 빼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친구들은 원순열을 잘 못하게 된다. 아주 작은 거에 흔들리는데 그게 시험장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 2가지의 원리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장단점이 어디 있는지 얘기했지 방금.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리고 어떤 조건, 그래 원순열에 조건이 많이 걸릴수록 뭘 하는 게 좋다? 기준점 관점이 더 좋아질 때가 많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 자, 여기에 색깔을 9개를 칠하는 게 아니라 8개를 칠한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뭐라 그랬어? 1개 정도 비는 건 뭐와 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9팩에 나누기 4 하면 돼. 누구가 되면 1개 정도의 색깔이 비는 경우면. 근데 만약에 2개 색깔, 2개 색깔이 비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얘기가 달라져. 2개 색깔이 비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A라는 애를 우리가 여기다가 색깔을 배정할 거야. A라는 애를 색을 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운데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나머지 자리 1번에 들어가면 나머지 자리들을 다 이름을 쓸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지금 A를 이렇게 여기다가 배치시키면 이름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1번에 배치될 때랑 A가 2번, 3번에 배치될 때는 약간의 차이를 가져. 그래서 A가 2번이나 3번에 배치되는 즉 요런 2가지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 자리가 다 이름을 가져. A가 여기에 2번 자리에 오잖아. 그럼 A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리 번호를 매기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돼? 2 곱하기 뭐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선택이 됐냐 안 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8개가 아니라 7개의 색을 칠한다면 자, 7개의 색을 칠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얘기해줄게. 어떻게 한다면, 자, 가운데 1번을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로 나눠서 보는 게 더 쉽단 말이야. 알겠지? 1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번에 들어갈 아이를 골라줘. 7개의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 아이고, 다 부러지네. 골라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여기다가 누구의 색깔을 칠해야지 라고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그 색이 만약에 C였다면 C를 여기다 칠해야지, C를 골라줘. 그럼 나머지 원순열이 지금 현재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단 말이야. 1번에다 무슨 색깔을 넣어놔도 전혀 원순열이 깨지지 않아. 그럼 남은 애가 누구 남았냐면 A도 남았고 B도 남았고 D도 남았고 막 이렇게 남았단 말이야, 색깔이.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여기에 칠해도 상관이 없어. 왜? 원순열이 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아, A 먼저 칠할래? 라고 해서 A 먼저 칠하자고 해. 그럼 A가 가서 어떻게 놓을 때 어디를 고민하게 돼? 2번 자리와 3번 자리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A 입장에서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2번과 3번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A가 어딘가를 칠하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나머지 애들 몇 개 있었어? 색깔 이제 몇 개 남았어? 7개 중에 하나 썼고 이거 하나 썼으니까 이제 5개 남은 거 아니야, 색깔이. 그 나머지 5개를 뽑아서 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자고, A가 2번 자리를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이렇게 A를 고르면서 나머지 자리를 이제 번호를 갖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아, 7개 중에서 몇 개? 그렇지, 5개를 뽑아서 주면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 가?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은. 자, 이해해볼게. 1번을 안 사용해. 1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는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자리만 쓰게 되니까 나머지 원순열 있잖아. 원순열 살아있잖아. 여기는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입장에서는 이제 A 누가 먼저 칠해도 상관없잖아. A가 칠할 건데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돼. 이 자리에 올 건가, 이 자리에 올 건가. 그래서 A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원순열이 깨져. 그럼 나머지 7개의 자리에서 몇 개를 골라줘야 돼? 이번에는 6개를 골라줘야지. 자, 이런 복잡한 상황은 잘 안 나올 거지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기준점 관점으로. 어떻게 될 때? 색칠할 면보다 색의 숫자가 적을 때. 자, 이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원리에 충실한 친구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원순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야. 알았니?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몇 개의 설명을 좀 더 해야 돼. 자, 잠깐 이제 정리해볼게. 정리해보면 선생님이 두 가지 관점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직순열 나누기 같은 것의 개수, 또 하나는 지금처럼 기준점 관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 기준점 관점을 더 설명해도 좋아. 뭐 이런 것도 한번 볼래? 기준점 관점 하나만 더 설명해 줄까? 자, 하나만 더 설명해 보면, 자, 여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앉혔잖아. 이렇게 앉혀서 이런 아이를 했다고. 이렇게 이런 아이 얼마나 편해. 이거 그냥 우리 그 직순열 관점에서 보면 8팩을 나누기 2 하면 끝이야. 끝. 이렇게 편할 건데, 기준점 관점으로 보면 A라는 친구를 앉혀야 되는데 앉힐 자리가 몇 군데냐면, 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야. 이 네 군데가 A 입장에서 다 다르게 보여. 여기는 1번 자리와 동등한 자리니까 이런 건 생각 안 해. 그럼 A는 몇 가지 고민을 해? 네 가지 고민하는데, A가 앉고 나면 이제 직순열이 되는 거야. 원순열이 깨져서. A가 이런 데 앉았다. 그럼 나머지 다 번호가 생겨. 그래서 곱하기 7팩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느 상황이 어느 게 편한지를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즉 연습이 필요해. 알았지? 자, 지울게. 자, 우리 이런 얘기 한 번만 더 하자. 자, 어떤 얘기를 하나 더 하냐면, 좀 애매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긴 한데, 선생님은 100% 출제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 어떠한 그 사각형이 있어. 사각형. 우리 왜 그런 거 보면은 있는데, 자, 뭐 원 테이블에 원을 놔도 될 것 같아. 뭐 사각 테이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각 테이블 하자. 이미 그렸으니까. 자, 여기에 원 테이블이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중국집 같은 데 보면 안쪽에서 왜 이런 거 돌리잖아. 빙글빙글 돌리고 그러잖아. 그런 거.
자, 학원 종소리 어때? 좋아? 자, 빨리 와서 이 종소리를 직접 듣고 싶지 않아? 아니야? 집이 더 편해? 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얘 봐봐. 이게 그 바깥쪽 사각형 안쪽 원이 있는데 이 사각형과 원이 붙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의 차이인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원이 이 사각형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회전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 그러니까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간 거야. 밥 먹으러 갔는데 자, 여기는 이 테이블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테이블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의 원순열은 몇 가지 경우를 갖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가 되니? 좀 애매한 거라 한 번은 규정 짓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스님이 자 8개의 세개치를 한다고 하자. 그냥 자 음식을 온다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여기 8개의 음식을 놓는데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저 원과 테이블이 붙어 있는 거야. 알겠지? 붙었어.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 아이는 8팩을 해주고 나누기 4를 하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4분의 8팩.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는 8팩인데 나누기 4 하는 거고. 이해되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두 번째는 이쪽에는 이 아이의 테이블이 원이 움직일 때. 알았지? 두 번째 여기는 이 테이블이 움직일 때야. 자, 이 테이블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럴 때는 같은 것이 더 많아지게 돼. 왜 그러냐면 봐라. 여기는 이 아이가 자 여기가 1, 2, 3, 4, 5, 6, 7, 8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쭉 잡아서 자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자 여기는 얘를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랑 같은 게 자 몇 개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은 걸 생각해 볼게. 자 얘가 1, 2, 3, 4고 얘가 5, 6, 7, 8이었다고 생각해봐. 이 두 개 다른 거야? 안 그래. 이 테이블을 이렇게 회전해서 움직이면 같은 거잖아. 조금 더 생각을 좀 도와주려면 이게 좀 헷갈리는 얘기라서 그래. 조금 생각을 돕자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그 장난감을 가진 거야. 장난감이라고 생각해봐. 장난감인데 안쪽에 있는 애가 움직여. 그러면 이 상품하고 이 상품 A라는 이 상품이랑 이 B라는 이 상품이 다른 상품이야? 아니잖아. 이 상품을 가져왔거나 이 상품을 가져왔거나 같은 상품이잖아. 왜? 이 원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원이 움직이니까. 만약 이 원이 못 움직이면 다른 상품이야. 근데 이 원이 막 회전해서 움직여. 이 원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얘하고 같은 상품이지.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원이 따로 회전이 가능해지면 그럼 뭐가 된다? 더 많은 같은 경우의 수를 만들게 돼. 그래서 몇 개가 만들어질 것 같냐라고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게 헷갈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엄청 헷갈려. 그래서 얘가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얘가 5, 6, 7, 8이지 아무리 경우의 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있잖아. 이게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확고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경험이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얘가 1, 2, 3, 4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4개씩 나와. 1, 2, 3, 4가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4개 나온다고.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봐라.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1, 2, 3, 4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5, 6, 7, 8 놓으면 이거랑 달라? 다 같아. 다 똑같아. 몇 개 나올 것 같아? 이게 바깥에 있는 애가 움직이는 게 4개, 안쪽 움직이는 게 4개, 총 16개가 나와. 그래서 이 아이는 16분의 8팩이래. 아까보다 같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자, 이번에 든 예제는 어떤 예제인지 알겠어? 자, 이번에 든 예제는 선생님이 무슨 설명하는 거냐면 자, 보다시피 자, 안쪽에 있는 애가 회전이 한 번 더 가능하면 되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면 위험해. 알았지?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어느 반에서 했어.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 한참 됐어. 한 8년 전 정도 된 것 같아.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 문제 실제로 이게 나왔어. 자, 실제로 나온 시험 문제야. 이게 딱 수업을 하고 며칠 뒤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와서 나는 생각했지. 애들이 다 맞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 나온 문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원이 움직이는 거야. 안쪽에 있는 원이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3등분 돼 있어. 선생님 생각은 그랬어. 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다. 애들은 다 맞췄겠구나. 나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와서 나한테 화를 냈어. 이걸 배웠는데 왜 이걸 배우고 이런 모양을 응용시켜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라고. 헐. 아, 아니 그럼 뭐 응용이 막 수십 가지지 그렇게 되면. 그지? 자, 얘는 몇 개의 같은 모양이 생길 거 아니?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 7개니까 그냥 7팩 하는 거야, 얘들아. 7팩인데 그 중에 같은 모양이 몇 개일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회전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다 고유한 모양이야. 모양이 다 다르지. 그냥 7팩이 끝이야, 이 경우는.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 같은 애들이 많아져. 몇 개냐면 바깥쪽과 안쪽까지 해서 12개가 만들어져. 자, 본인들이 한번 천천히 판단해봐. 알았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카톡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해도 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2분의 7팩이 되는 거였었어. 근데 아주 많은 애들이 틀렸단다. 그때 맞춘 애들이 별로 없어. 자, 지금 이거는 되게 그 난해한 상황에서의 설명을 한 거야. 더 난해하게 할까? 더 난해하게 해보면 막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아이가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 근데 왜 설명해요? 라고 하는데 자, 뭐 이렇게 테이블이 얘도 움직이고 얘도 떨어져서 움직여. 원이 안쪽에 2개가 더 있어. 이러면 진짜 곤란해 보이잖아.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잖아. 그냥 12팩 해주고 그냥 어떻게 돼? 4개, 4개, 4개. 4의 30이야.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한 번쯤 이제 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 뒤로 너무 잘 보여. 선생님처럼. 알겠지? 그러니까 타고난 거 아니야. 절대. 그냥 학습받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원순열에서 원이 분리돼서 또 움직일 때 그럴 때의 상황이야. 어렵지. 안 배우면 절대 풀 수가 없게 된다. 자, 한 가지 상황을 더 설명할게. 자, 아무리 원순열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들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자, 여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님이. 자, 여기 들어봐.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우리 원순열은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받을 거니까 막 불안에 떨 필요는 없고 그냥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맞아. 알았지? 막 이렇게 배워간다 생각하면 돼. 불안해할 필요 없어. 자,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치자. 16개의 정사각형이야. 여기다가 검정색 하나를 칠하려고 그래.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거라고 인정할 때, 자, 이럴 때 몇 개의 서로 다른 아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자. 몇 개 같니? 자, 대답해봐. 자, 검정색 하나만 칠할게. 정사각형 저 16개. 우리 지금 몇 분이나 수업했니? 근데 이거 몇 분 수업했는지 이거 써있나 이런 거? 꽤 한 거 같기도 한데. 자, 몇 푸세요? 모르겠다. 자, 뭐 모르면 더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몇 개일 것 같아? 여기 한 개. 얘네들하고 똑같아서. 자, 여기 한 개.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안 돼. 4번은 똑같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있어? 어디 있어?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5번 이런데. 해야 되겠지. 3번하고 누가 또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 돌려서 같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1번과 같아. 얘네들은 2번과 같은 자리야. 돌리면 2번과 동등해. 헷갈려. 어디야, 이건가? 자, 이렇게 3번은 이게 돌리면 3번 자리가 다 여기가 돼요. 3번.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3번 돌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또 어디 있어? 5번. 5번 자리 이제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6번. 5번 이게 돌리면 얘네들 이렇게 다 돌아가면 이 아이가 다른 자리가 몇 개나 생각해보는데 여기 다 5번 자리. 돌리면 다 5번이야. 그래서 얘는 총 다른 곳이 몇 군데 있냐면 5군데가 있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얘가 놓일 수 있는 곳은 5군데가 아니구나. 네 군데. 왜 5번이라고 했어? 4번. 바본가 봐.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4군데에 서로 다른 곳에 놓일 수가 있어. 알았지? 벌써 이것만 해도 헷갈리지, 그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안 헷갈려. 이게 이렇게 회전이 90도라서 이 한쪽만 보면 돼. 그래서 이 4개가 정답이긴 했거든.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칠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서로 다른 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헷갈리게 돼. 그리고 이 3개를 칠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4개를 칠한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돼. 그런데 한동안은 이런 연습을 시켰었어, 선생님도. 근데 이제는 안 시켜. 왜 그러냐면 요즘 추세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교육과정에서도 좀 벗어났어. 교육과정은 16개의 면이 나오면 16개의 색을 주게 되어 있어. 요즘 건 다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빈자리를 두지 않아. 이런 경우는 있어. 사람을 앉히고 나서 빈 의자를 끼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의자 수와 사람 숫자를 맞춰주는 게 요즘 문제야.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학습시키지는 않을 건데 관심 있으면 한 번쯤 해봐도 돼. 지금 1개는 선생님이 설명해줬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까지 마스터를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거야. 잘하는 친구다. 알았지? 그 정도면 이제 헷갈림이 전혀 없는 거지, 온순열에 대해서.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지만 선생님 설명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다? 이 아이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서 선생님 장담할 수 있을 정도.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설명 몇 가지 했는지 기억나지? 지금 여기 원이 분리돼서 보는 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설명해 준 거야. 알았지? 이건 그래도 약간이라도 가능성을 갖고 있고 얘는 이제 전혀 없는 거야. 얘는. 알았지? 이거는 같은 것이 포함된 원순열이라서 나올 일이가 없어. 교육과정에서 배제됐어. 알았지? 근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해볼 필요가 있고, 자,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체에다 색깔을 칠하는 거야. 입체의 색을 칠하는 건 교육과정에서 뭐 빠졌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지만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온 지가 꽤 됐어. 그러니까 입체에다 색깔을 칠하는 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학습을 한 번씩 해보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오늘은 하나만 시켜줄게, 학습을. 알았지? 입체에다 색깔 칠하는 것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맞아. 이거 안 나올 거야. 근데 하나만 연습을 시켜줄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딱 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오면 돼. 한 10개 정도만 풀어오면 충분해. 알았지? 선생님 아주 더디게 나갈 거고 한 번씩 곱씹으면서 할 거야. 원순열 문제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각도로 곱씹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10개씩만 풀어오면 되고 우리의 진도는 이 4주차 프린트까지만 느려. 알았지? 그 뒤로는 빨라. 알았니? 그래서 요거 하고 확률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할 거고 통계는 더 빠르게 진행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착실하게 하자.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 자, 원순열 중에 입체에다 색을 칠하는 원순열은 안 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이 설명 듣고 다음번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따라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이런 거야. 자, 이건 정육면체야. 그렇게 안 생겼는데 실제로 정육면체야. 자, 정육면체니까 여러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해. 옆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덤블링도 가능해. 이해되겠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정육면체나 정면체, 뭐 팔면체 등등등이 있잖아. 이런 정이란 말이 들어가는 애들은 뭐 하는 거냐면 고정시키는 거야. 어떻게 고정시키냐면 모든 면이 동등하다 보니까 내가 색깔을 받았을 거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등 6개의 색깔을 받는다고 했지. 보통 면의 숫자와 같은 숫자의 색을 받는 거야. 적은 숫자의 개수를 받으면 어려운 문제고 우리 문제 잘 출제가 안 돼. 안 나올 거야. 그런 건. 선생님 안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 자, 빨간색을 칠할 건데 6개의 색이 있을 건데 어느 걸 먼저 칠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빨간색을 먼저 칠할 건데 모든 면이 다 동등하잖아. 그래서 빨간색 면을 아무 데나 칠해. 그리고 그 아이를 바닥으로 붙여버려. 이해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면들은 이제 얘가 바닥에 붙었으니까 돌리는 방향이 덤블링 안 되고 옆으로만 돌릴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면이 윗면, 옆면들만 남게 되지. 돌리는 방향은 한 방향이야. 이쪽으로만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빨간색은 안 보이고 옆에 뭘 칠할까? 가운데 뭘 칠할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 그냥 5팩에 나누기 4한 것과 다르지가 않게 돼.
그래서 4분의 5 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고정됐을 때. 알아듣겠어? 자, 한 문제만 딱 욕심내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게. 만약에 정사면체가 있었다고 치자. 자, 이런 정사면체야. 이런 건 안 나와, 얘들아. 절대 안 나올 건데. 자, 정사면체가 있었다고 가정 한 번만 해볼게. 자, 이럴 때 어떻게 돼? 모든 아이들이 다 삼각형이야. 그럼 색깔 몇 개 줬겠어? 그렇지, 4개 줬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바닥에다 칠해서 고정시켜버려. 그럼 옆에서 칠할 때 어떻게 해? 위에서 보면 그냥 3개력만 있는 거야. 얘. 빨간색 칠하는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모든 면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럼 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얘는 3팩으로 해주고 몇 개? 3개 같잖아. 3분의 3팩. 이게 정답이야. 자, 선생님이 안 나오는 것까지 열을 내면서 설명을 했어. 알겠지?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현실적인 문제들, 실제로 나오는 애들 위주로 해서 보게 될 거야. 자, 오늘 수업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음번 수업은 여기 있는 문제를 좀 풀면서 자 왔으면 좋겠고, 오늘 좀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면 문제를 풀면서 조금 채워가는 쪽으로 갈게. 알았지? 선생님이 바깥의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그래도 설명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자, 그렇게 하자. 알았지? 자, 모르는 건 어떡하지? 자, 카톡에 질문하고. 자, 안녕.